同学们好. 大家好吗?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교 중국어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이와 뽀의 발음을 한번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는 원래 일성이고요, 뽀는 원래 사성인데요. 이것이 뒤에 어떤 성조가 오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성조가 변화를 했었죠. 그래서 이는 뒤에 1, 2, 3성이 오면은 4성으로 되고요. 뒤에 4성이 오면 2성으로 됩니다. 뽀도 마찬가지로 1, 2, 3성이 오면 뒤에 1, 2, 3성이 오면 그대로 4성이지만 뒤에 4성이 오면 2성으로 바뀌게 되죠. 네, 그리고 수능 미리보기 코너에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받자문 앞에서 우리가 메이어라든가 뽀 혹은 부사 하이, 찌우 이런 말들은 이제 집어넣을 때는 반드시 바 앞에만 넣을 수 있다는 거, 요걸 배웠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전치사 두 가지, 송과 리를 배웠는데 둘 다 우리말 해석은 에서이지만 하나는 출발점이고 하나는 어디로부터의 거리의 기준점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송과 리를 꼭 구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죠. 1번, 다음 대화의 상황에 알맞은 설명은 이라고 했습니다. 대화를 보시죠. 请问您贵姓? 저 말씀 좀 묻겠습니다. 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您贵姓?我姓王,叫志成,是美兰的朋友. 你呢? 저는 왕씨고요. 이름은 쯔청이라고 합니다. 저는 또 미란이의 친구이기도 하죠. 당신은요? 니너? 여기서는 생략 의문문이겠죠? 당신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겠죠. 니너? 我叫李小龙,认识你真高兴. 자, 이렇게 됐네요. 我叫李小龙, 저는 이소룡이라고 합니다. 당신을 알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지문을 보시면 면접을 보고 있다. 아니죠. 직업을 구하고 있다. 역시 아닙니다. 가르침을 청하고 있다. 가르침을 청하고 있을 때는 请多多指教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5번 아는 사람을 만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아는 사람을 만났으면 뭐 잘 지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여기는 없습니다. 서로 이름을 물어보기 때문에 초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밑줄 친 부분의 뜻으로 바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데 밑줄이 쳐 있나 보죠. 小金,我的电脑不知道为什么出毛病了. 자, 小金 호칭이죠. 小金啊,我的电脑 나의 컴퓨터가 不知道为什么出毛病了. 왜 고장이 났는지를 모르겠다. 不知道 모른다. 무엇을 不知道 다음에 있는 것을 모른다. 为什么出毛病. 자, 여기서 마오빙이라고 하는 것은 고장이란 뜻이죠. 초마오빙 하게 되면은 고장이 나다 이런 뜻입니다. 왜 고장이 났는지를 모르겠다. 이니까 해석을 쭉 보면은 3번이죠. 왜 고장이 난지를 모른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그 다음 3번 문제 보시죠. 비가 내리고 있다의 표현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비가 내리고 있다. 중국어에서는 비가 내린다라는 말은 下雨라고 표현하죠. 1번에 雨下 맞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되죠. 자, 2번 보세요. 下雨了, 下雨了 하게 되면 여기서 러라는 거는요. 변화의 러죠. 그래서 비가 안 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가 오는 상황으로 바뀔 때 그 변화를 나타내는 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밖에 있다가 비방울이 툭툭툭 떨어질 때 비 오네 이 말이 바로 下雨了 바로 이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아니고요. 3번 下了雨 하게 되면 下了 동사 뒤에 러가 붙었습니다. 下了 비가 왔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5번을 보면 雨下了 자, 下雨了라든가 下了雨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죠. 雨下了 비가 내린다. 우리말과 어순은 똑같지만 중국어에선 맞지 않죠. 정답은 4번 下着雨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着라는 것은요.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시태조사죠. 그래서 下着雨 하면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태조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시태조사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 3가지가 나왔네요. 러라는 것은 동작의 완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했다, 완료, 동작의 완성, 완료를 나타내고요. 저라는 거는 동작의 지속,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꾸어는 과거의 경험을 나타냅니다. 무엇을
한 적이 있다라고 되죠. 그래서 시태 조사들은요, 동사 뒤에 온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동사 뒤에서 동작의 완성, 동작의 지속, 과거의 경험을 나타낸다. 자,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어서 문제 4번 보도록 하죠. 문제 4번.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어떤 글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昨天下午韩国跟中国有一场足球比赛. 昨天下午 어제 오후에 한국跟中国 한국과 중국은 있었습니다. 무엇이요? 一场足球比赛. 一场 하면은 무슨 한바탕 이런 뜻이 되죠. 그리고 한 번 이런 뜻도 됩니다. 足球比赛.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한 차례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韩国队踢进3个球. 한국队, 한국队하면은 팀이 되겠죠. 한국팀이踢进. 티 하면은 발로 차다라는 뜻이죠. 발로 차서 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골을 넣었습니다. 몇 개를? 3个球. 3개의 골을 넣었습니다. 한국팀이 3골을 넣었고 比赛的结果是3比2. 축구 경기의 结果, 결과는 3대 2입니다. 3比2, 3대 2입니다. 韩国队赢了1个球. 한국팀이 이겼습니다. 몇 골을요? 2个球. 한 골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3이고 중국이 2가 되겠네요. 3대 2니까요. 자, 그럼 문제를 보시죠. 자,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중국이 이겼다. 아니죠. 3대 2로 한국이 이겼죠. 2번, 한국은 한 골을 넣었다. 3골을 넣었죠. 그 다음 4번, 중국은 후반전에 한 골을 넣었다. 여기에서는 전반전에 몇 골 넣고 후반전에 몇 골 넣고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5번, 한국은 전반전에 한 골을 넣었다. 역시 아니죠. 정답은 3번. 중국은 2골을 넣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5번을 보시겠습니다. 문제 잘 풀고 계시죠? 자, 5번 보시게 되면, 자, 어떤 문제가 나왔나 볼까요? 다음 글의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주어진 질문을 볼까요? 他们, 그들은 一边说着, 그리고 가르치고 喝茶. 자, 주어가 하나죠. 주어가 他们, 그 사람들 하나인데 동작은 2개 나왔군요. 그래서 주어가 하나일 때 동작 2개 나오는 거, 이런 문장 가끔 나오죠. 자, 부사 관용구를 사용해가지고 쓰는 문장인데, 한편으로는 뭐뭐하고 한편으로는 뭐뭐하다, 이런 말 기억나실까 모르겠네요. 한편으로는 뭐뭐 하면서 한편은 뭐뭐하다. 그 중요한 관용구가 뭐였죠? 네, 一边, 똑같이 또 一边. 그래서 他们, 그들은 一边说着, 한편으로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 一边, 한편으로는 喝茶, 차를 마신다.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진 상황할 때 一边, 一边이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의 2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2변, 2변을 우리가 볼까요? 2변, 2변은 역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한편으로는 뭐뭐하고 한편으로는 뭐뭐하다. 이거와 유사한 말 또 하나 있었죠. 이면, 뭐뭐뭐, 이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변이나 이면이나 똑같이 한편으로는 뭐뭐하다, 또 한편으로는 뭐뭐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다음에,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다음 중 단어의 뜻이 틀린 것은, 자, 단순하게 단어, 어휘를 물어봤군요. 근데 이 단어들이 언뜻 보기에는 쉽게 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뽑아 놓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번 볼까요? 자, 1번 동시. 자, 우리말 읽으면 동서가 되죠. 동서남북할 동서인데 여기서는 동서가 아니고 물건, 단 조건이 있죠. 시를 가볍게 읽어요. 그러니까 동시 하게 되면 진짜 동서남북이고 보통 그냥 동시 이렇게 가볍게 읽어지면 물건이라는 뜻이 되죠. 두 번째 신원. 자, 이것도 우리말로 그대로 읽으면 신문이죠. 신문은 뉴스페이퍼, 신문이 아니고 여기서는 새로운 소식, 그래서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라 해석하지 말고 뉴스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런지아. 자, 런지아는 우리가 중국 상용적으로 타인, 다른 사람, 남 이런 뜻이죠. 그래서 런지아, 다른 사람 뜻이 맞죠. 그 다음에 따이프. 역시 우리말 읽으면 대부, 무슨 뭐 공경대부 이렇게 오해하기 쉽겠지만은 이것은 병을 고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따이프, 발음을 따프로 하지 않고 따이프 이렇게 해서 발음을 따이프로 읽어주면 의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치처. 저 우리말 그대로 읽으면 기차가 되죠. 기차라고 하면 기차가 생각나지만 기차는 아니고 바로 바퀴 4개 달린 거, 자동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5번 답이 틀렸네요. 치처.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보실까요? 다음 밑줄 친 그 하오의 바른 성조는, 자, 하오는 원래 몇 성일까요? 하오. 3성이죠. 중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 하오. 3성인데 여기에서는 몇 성인가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주어진 질문 볼까요? 今天晚上, 오늘 밤에
我要好好 자, 제가 읽은 거 한번 잘 들어보실까요? 我要好好 자, 앞에 거는 好 삼성을 했는데 뒤에 好는 어떻게 읽었어요? 일성을 읽었죠. 이렇게 好가 두 번 나오고 이렇게 또 원래 好가 형용사인데 부사일 경우에는 이렇게 일성으로 중첩할 때는 일성으로 뒤에 걸 일성을 읽어준다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好好 이렇게 하지 않고 好好 이렇게 일성을 읽어줍니다. 이것은 변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好好 중첩했을 때는 뒤에 것은 일성을 읽는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오늘 밤 나는 好好 잘 아주 좋게 아주 열심히 잘 그 다음에 후시 복습을 해야겠다. 이떠는 형용사를 부사로 만들어준 역할을 하죠. 이떠가 그래서 好好 좋다 해서 好好더 하게 되면 좋게 잘 그래서 부사가 됐습니다. 오늘 밤 내가 잘 복습해야 되겠다. 자, 정답이 몇이죠? 아까 설명했죠? 네, 好好 일성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첩할 경우에는 일성을 읽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런 말들 또 이 how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을 보실까요? 好好 첫 번째 자, 방금 설명해 드린 좋게 잘 이런 말은 好好 자, 삼성을 갖다가 일성을 바꿔서 好好 자, 일성 확인해 주세요. 好好 됐죠. 또 다른 똑같은 법칙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만말 자, 만 뒤에 사성인데 이것도 두 번 나왔으니까 중첩했으니까 뒤에 거를 제 일성으로 발음해서 만말 이렇게 읽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콰이도 사성인데 역시 사성을 읽지 않고 뒤에 거를 일성으로 바꿔서 콰이 이렇게 읽었죠.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요 세 가지만 알면은 중첩해가지고 발음이 바뀌는 경우로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만 꼭 우리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8번을 보시겠습니다. 8번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말했군요.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我要跟爱人离婚 자, 나는 애인과 함께 애인을 읽지 마시고 애인으로 해석하지 말고 남편으로 해석하세요. 그래서 나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 이렇게 말했군요. 그러니까 심판원 이게 법정에서 얘기하는 것 같군요. 자, 법원에서 심판원이 그러니까 법관이 为什么要离婚 자, 너 어째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혼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인이 我爱人在结婚的时候 내 남편이 결혼할 때 말이죠. 결혼할 때 告诉我 나에게 알렸습니다. 나에게 말하기를 只爱我一个人 오직 나 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现在 지금은 我才知道 나는 이제 비로소 알았어요. 타가 누굽니까? 남편이죠. 그 남자가 还爱别人 아직도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제가 이제 알았어요. 자, 심판원이 이 남자 바람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자 그렇게 물어봤어요. 他还爱谁 그럼 또 누구를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인이 마지막 하는 말이 他还爱他的爸爸和妈妈 이렇게 했어요. 그 남자는요 그의 아빠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또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서 자, 내용이 좀 약간 우스꽝스럽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일치하는 문장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는 거죠. 자, 문제 보실까요? 남편은 이혼을 원한다. 남편이 아니죠. 부인이 이혼을 원했죠. 답이 아니고 여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이혼한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 답이 아니고요. 3번 재판관은 이혼 판결을 하였다. 아직 판결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인은 시부모님을 존경한다. 그런 말이 이제 들어가 있지 않았죠. 그래서 답도 안 되고 마지막 5번 보시면 여인의 남편은 부모님을 사랑한다. 남편이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부인 질투를 해서 이렇게 이런 우스갯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8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아주 재미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중점 발음 시간입니다. 大少大少大少大大大大小，这件衣服的大小怎么样？大小，这件衣服的大小怎么样？大小，这件衣服的大小怎么样？大夫，你是大夫吗？大夫，你是大夫吗？大夫，你是大夫吗？少少少少数民族，中国有多少个
少数民族。少数民族。中国有多少个少数民族？少数民族。中国有多少个少数民族？青少年，你们是青少年。青少年，你们是青少年。青少年，你们是青少年。 네, 중점 발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자, 이 발음을 할 때 여러분들 그냥 보시지 마시고요. 따라서 적극적으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에 붙으면요, 아무래도 시험 문제 풀기도 더 좋겠죠? 자, 그러면은 발음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따와 샤오의 발음을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따는요, 일반적으로 따 이렇게 쓰이지만 따이후, 의사를 말할 때는 따이라고 발음이 되죠.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따小에서도 따이小 이렇게 발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렇게는 틀린 발음이고요. 따小, 따이후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这件衣服的大小怎么样?这件衣服的大小怎么样? 이 옷의 大小 하면은 크고 작고 따라서 크기가 되겠죠. 이 옷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 你是大夫吗?你是大夫吗?大夫, 의사라는 뜻이죠. 당신 의사이십니까? 이런 문장이죠. 자, 그럼 다음은 少의 발음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少는 우리가 평소에 多少, 얼만큼 할 때는 少 이렇게 발음이 되지만요. 어리다라고 할 때는 少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少数民族, 少数民族. 자, 여기서는 많다 적다이죠. 소수, 소수민족 할 때는 많다 적다니까 少, 삼성으로 발음되죠. 少数民族. 하지만 어리다라고 할 때는 少, 사성이 됩니다. 青少年, 青少年 하면은 청소년이라고 하죠. 자, 그럼 예문을 보실까요? 中国有多少个少数民族? 중국은 多少个, 몇 개의 얼마만큼의 소수민족이 있습니까? 여기서도 多少, 少数民族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你们是青少年你们是青少年 너희들은 청소년입니다. 이런 말이죠. 青少年 사성이죠. 자, 이렇게 오늘은 따와 少의 발음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의 표현이 바르게 된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먼저 숫자를 보시죠. 1번 22이라고 됐습니다. 자,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숫자를 할 때 1, 2 할 때 2, 2은 2이라고만 읽고요. 20이라고 할 때는 20라고만 합니다. 20는 틀린 말이죠. 자, 1번은 아니고요. 자, 2번 120. 자, 122라고 해야 되는데 숫자 10의 자리, 그러니까 11일 경우에는 12라고 하지만 숫자가 10의 자리 이상, 그러니까 10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10,000의 자리 이런 데 사이에 껴있는 10은요. 10, 20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리고요. 3번 202. 자, 202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220이라는 뜻입니다. 가운데 0이 하나 들어갔으니까요. 202, 02 이렇게 읽어주셔야지 정확한 것이죠. 자, 그 다음 5번을 보세요. 2002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2. 자, 5번 2002 맞죠? 자, 뒤에 00 두 개가 있는데요. 끝에 0은 읽어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0이 아무리 많이 나도 읽어주지 않고요. 자, 4번은 틀린 게 되겠는데 1210 이건 아주 완전히 틀렸네요. 1220 이렇게 읽어야지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요 숫자 읽는 것은 좀 어렵고도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아주 곧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숫자 읽는 법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숫자 읽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숫자 읽기에서는 한 4가지 정도로 숫자를 읽는 5가지로요 숫자 읽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 1, 2, 3, 4 이렇게 돼서 10,
10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100, 1000, 만일 때는 100, 1000, 1만 이런 식으로 읽어주게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10의 자리 수의 10은 10라고만 읽지만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만의 자리 이런 식으로 숫자가 쭉 나와 있는 가운데에 나오는 10은 그냥 10이라고 하지 않고 10이라고 합니다. 10. 이거 아주 까다로운데 이거 잘 나오죠, 문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 숫자 2가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숫자 2가 왜 많이 나오냐면은 다음 이유 때문이죠. 2와 20은 20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지만 200, 2000, 2만 등등등에서는요. 2과 2이 함께 쓰이죠. 그래서 200, 200, 2000, 2000, 2만, 2만 이렇게 2과 2이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보시죠. 네 번째, 숫자 중간에 아무리 많은 0이 나와도 0은 한 번만 읽어주게 됩니다. 0000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0 한 번만 숫자 중간에서. 그 다음 5번, 숫자 끝에 아무리 많은 0이 나와도 숫자 끝에 나와 있는 0은 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문제를 풀면서 다 한 번씩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네요. 자, 그럼 이어서 문제 계속 보도록 하죠. 네,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자해를 넣기에 알맞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면 中国的功夫是近几年来通行的名词. 중국의功夫라는 말은 최근 몇 년 동안 통싱하게 되면은 이렇게 형성되고 공동으로 사용된 그런 통용된 명词, 명사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해라는 거는 시간사 앞이나 뒤에 넣어서요. 자이 그 뭐뭐에 돼서야 이런 거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近几年来 자이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이 통싱의 명词, 그제서야 통용된 명사입니다.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1번을 계속해서 보시죠. 밑줄 친 인과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네요. 有中国人落脚的地方就带去饮茶的习惯. 자, 이 문장을 보시면요. 중국인이 머무는 곳에는 차를 마시는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중국인이 왜냐? 중국인이 가면서 차를 마시는 습관을 이렇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 인차, 차를 음미하다. 우리 차는 마시죠. 그렇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1번, 허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를 12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대화의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대화를 보시죠. 我想买东西. 나는 东西, 시, 경성으로 읽어야죠. 东西, 물건을 사고 싶습니다. 可是我不懂中文. 可是, 그러나, but 이런 뜻이죠. 하지만 저는 不懂中文, 중국어를 不懂, 이해하지 못합니다. 중국어를 모릅니다. 没关系, 괜찮아요. 我们一起去, 우리 함께 가죠. 다음, 麻烦你了. 당신을 귀찮게 했군요. 이렇게 하는 그 겸손의 그런 말이죠. 그러면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귀찮게 해드리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对不起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가 13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보실까요? 자, 우리말을 중국어로 발음 옮긴 것은 가끔 시험 문제에 우리말을 갖다가 이렇게 옮기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문제 보실까요? 자, 이 빵은 싸고 맛있다, 싸다, 그리고 맛있다, 동시에 나오군요. 자, 뭐뭐하면서 뭐뭐하다, 형용사를 연결시켜줄 때는 부사, 관용구, 여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这一块面包, 이 빵은 又便宜又好吃, 싸면서도 맛있다. 여우가 연결했던 문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정답 1번이고요. 2, 3, 4, 5번은 전부 다 비문입니다. 문장이 안 되는 것들이죠. 네. 여우가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다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뭐뭐도 이런 말이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배웠던 수거, 관용구가 뭐 있죠? 네. 부단, 얼치. 뭐뭐 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또한. 그래서 여우하고 부단, 얼치는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4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대화의 가로 안에 알맞지 않은 것이죠. 자, 문제 볼까요? 자, 你想吃什么? 너 무엇을 먹고 싶니? 하랬더니 吃饺子, 만두 먹을래? 怎么样?
어떠냐 물어보니까 가로치고 무슨 말을 하고 我很喜欢吃饺子. 나 만두 먹는 거 되게 좋아해. 자, 뭐가 들어갈까요? 안 되는 거 골라볼까요? 처음에 好, 좋죠, 좋아요 되고 行, 된다, 좋아 이 말이고 그다음에 3번 可以, 좋아요, 가능, 오케이 이런 말이고요. 5번 不错, 좋지, 뭐 근사해, 좋아. 다 동의하는 문장인데 하나만 会, 이거는 뭐뭐 할 줄 알다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엉뚱한 후이가 나왔기 때문에 따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1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과 의미가 같은 것은 자, 어떤 문장이 나올까요? 자, 보시면 现在9点1刻了, 2刻. 자, 시간에서 커는 뭐죠? 네, 15분 단위를 말하는 거죠. 2刻하면 15분이죠. 3刻 하면 45분이고. 그러니까 2刻가 15분이니까 9시 15분을 찾으면 되겠군요. 자, 어디에 있을까요? 자, 보시니까 네, 3번에 现在9点15分.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5번까지 다 풀어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래서 좀 중요한 거 요거를 알고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나오나 한번 볼까요? 수능 미리 보기를 보겠습니다. 네, 문제 중에서 우리가 숫자를 공부했는데 숫자가 좀 약간 좀 까다롭죠. 그래서 숫자를 한 번 더 공부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문제 한 번 더 만들어 봤습니다. 숫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수 시간의 용법인데요. 수는 간단하죠. 여기서 보면 303이 나오고 우리는 303, 0을 빼고 있지만 중국 사람들은 303 이렇게 해서 303, 링을 꼭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330은요. 끝에 0자리는 보통 생략을 많이 해요. 그래서 330 하기도 하고 330 하고 그냥 이렇게 말기도 하죠. 그 다음에 중간에 0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300, 000 이렇게 안 읽고 그냥 3003 그래서 3003 링 하나만 쓴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 제일 중요한, 요거를 잘 알면, 자, 이해가 안 되면 진짜 바로 외워두세요. 외워두시면 문제 풀 때 상당히 좋을 겁니다. 3030원, 3000, 링, 30, 이렇게. 자, 중간에 0이 나왔죠? 링을 넣고, 그 다음에 원래 맨 끝에 0을 뺄 수 있지만, 맨 끝에 0을 빼게 되면 3003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일부러 10을 넣어서 3000, 링, 30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숫자 네 가지를 다 외운 다음에 이걸 응용해서 문제 풀이하면 아마 실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볼까요? 이번에 시간인데 간단하죠? 자, 방금 설명했듯이 2크 하게 되면 이 크는 15분 단위이기 때문에 2크 하게 되면 15분이고 3크 하게 되면 45분이고 절대로 2크랑 2크는 하지 않고 30분은 그냥 빤, 우리식으로 빤 한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몇 분 전 할 때 차, 뭐뭐 띠엔 몇 분 전, 몇 시 할 때 차를 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표현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시간도 나오고 숫자도 나옵니다. 자, 1번 차 우판 우디엔 볼까요? 5분 전 5시니까 맞군요. 그 다음에 산첸 링우 자, 요거는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0자 다음에도 10을 붙여준다 그랬죠. 산첸 링우 10가 돼야 되죠. 답이 아니고요. 산디엔 산커 3시 45분 맞죠? 그 정답이 1번과 3번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 다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숫자와 시간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숫자 시간은 아마 왕왕 시험 문제 꼭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15번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미리 풀어본 거랑 답을 맞춰보니까 많이 맞으셨나요? 자, 좀 몇 개 틀렸더라도요. 용기를 잃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문제풀이 꼭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